네,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한 페이지의 굿이브닝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또 내용이죠. 네, 손절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손절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유한 주식이 이제 손실이 나니까 손실이 더 이상 확대될 것 같아요. 더 빠질 것 같아.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거죠. 손해를 봤지만 손해본 상태에서 내가 주식을 청산하는 부분을 이제 손절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손절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상적인 손실 한도는 무엇이냐? 이상적으로 내 손절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지선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유를 주식 매수를 하고 있다가 지지선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지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좀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절을 감행해야 하는 거죠. 더 정적 지지선이라고 하는 자리가 깨지니까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손절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손절 가격을 잡으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기술적으로 무의미하거나 이제 무작위한 가격의 움직임의 범위 위에서는 좀 멀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를 하려고 여기서 누군가는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깨질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하겠죠. 이 싸움이라는 거에서는 한 발짝 떨어지는 폭의 손절가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지게 되면 손절하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다른 걸로 이야기했을 때는 동시에 거래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뭐 두 개를 다시 한번 나눠서 적어 봅시다. 첫 번째로는 무의미한 이제 가격 움직임 외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로서 인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도록 가깝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더 손절가를 크게 잡고 크게 잡고 크게 잡으면 여기서 움직이는 폭이나 변동성이나 이런 거는 내가 다 감내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나는 손실폭이 결국 손절을 감행했을 때 손절폭이 커지죠. 커지게 되겠죠. 또 거래로 인한 위험 통제다. 거래로 인한 위험 통제라고 하는 부분은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커지는 부분들에서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겠죠. 손절가를.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무의미한 어떤 주가 흐름에서는 가장 멀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절한 손절가를 잡는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주가 차트를 가지고도 봐야겠지만 그 순간의 흐름 같은 경우도 좀 유의 깊게 봐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가장 적절한 부분들, 결국에 제가 손절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간주법이라는 걸 써요. 무엇을 좀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빠지면 이게 결국에 하락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손절하는 순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내가 경험이나 내가 공부나 어떤 내가 경험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나 분석을 해보니 이 정도가 이 기준점이나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건 하락으로 간주한다. 하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국 손절이라는 걸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손절이라고 하는 손절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에 대한 손절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기회비용에 대한 손절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생각의 손절이라고 합니다. 가격에 대한 손절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삼성전자 6만원이 깨지면 나는 손절할 거야. 가격으로. 삼성전자를 6만원이 깨지면 나는 손절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59,900원이 됐을 때 나는 손절할 거야.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이제 가격에 대한 손절이고 가장 흔한 손절법이죠.
그리고 이제 기회비용에 대한 손절은 내가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나는 건 아니에요. 손실이 나는 건 아닌데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뚫고 올라가서 상승이 나오는 걸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값을 소유한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매개체계죠. 돈을 투자하기도 하지만 그 돈을 넣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이제 기회비용이 많이 손상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손절하는 부분들을 이제 기회비용의 손절이라고 하고요. 생각의 손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할 때 가상회로 이제 시나리오를 잡습니다. 이걸 이제 예측과 대응해서 예측의 영역이죠. 예측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매매 접근을 하고 매매 전략을 짠 다음에 이제 매매 접근을 하는데 이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어떤 내가 손절이라든지 혹은 수익 실현 이런 부분들의 요건에 충족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나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교체를 하거나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의 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의 손절을 제외하고는 기회비용의 손절이나 생각의 손절은 또 면밀히 따지면은 꼭 금전적인 손해가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손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격의 손절보다 고차원적인 손절의 방법이고 이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갈 것 같지만 여기서 눌렸을 때 밀렸을 때 내 매수가에 얼마 차이 안 나는 구간까지 혹시 모를 어떤 위험들을 감내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손절이라는 폭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손절과 생각의 손절도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절에 대한 이상적인 손절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간주법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도 다음번에 한번 제가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수준 밑으로 내려오면 나는 하락으로 내가 간주를 하고 인지를 하고 손절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택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절의 방법은 세 가지. 가격에 대한 손절, 기회에 손절, 생각의 손절이다. 너무 가격적인 손절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매매를 할 경우에 예측과 맞지 않은데 가격적으로 깨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들고 가는 형태를 매매를 하게 되면은 비효율적이죠. 효율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의 손절 부분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손절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메꾸는 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주식은 퍼센테이지 싸움이에요. 퍼센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한호가라도 아무리 조금이라도 더 적은 낮은 가격에 내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수익을 냈을 때 수익폭이 더 커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5,000원까지 빠졌다가 1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0%까지 났다가 결국에 50%의 수익이 나는데, 이걸 저가에서 매수해서 5,000원에 매수를 한 사람이 있다라면 여기서는 어떻게 200%의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주식은 손해가 안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손해가 안 남으로 해서 더 저가를 매수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투자의 손실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 만회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5%를 손실이 났을 때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남은 돈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수익률은 5.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1억을 투자를 해서 5% 손실이 나면 9,500만 원이죠. 9,500만 원 가지고 내가 1억을 회복을 하려면 5.3%의 수익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25%의 손실을 나게 되면 25%, 20%. 그래서 웬만하면 매매를 할 때, 거래를 할 때 20% 이상의 손실은 내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20% 이상에서는 내가 예측을 할 때 20% 이상 손실을 생각하지 않는 매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5%까지는 17.6%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걸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0%가 이상이 되는 손실에서는 20%가 넘어가게 되면 25%가 수익이 나야 되고요. 25%가 손실이 나게 되면 33%가 수익이 나야 돼요. 거기서 50%의 손실이, 원금 대비 50%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번은 어떻게 돼? 100%가 필요하겠죠. 네. 90%의 손실이 나게 될 경우 1억을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900%의 수익을 내야지 원금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원금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손실폭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도를 너무 크게 잡고 매매를 하지 마시고 15% 이내의 어떤 손실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결국 수익이 날 때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한 한 부분이니까 꼭 생각을 하시고 항상 손실 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시고요. 매수가에서 보통 매매를 할 때 매수가에서 몇 프로 빠지면 심리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근데 마이너스 20% 30%가 넘어가면 무감각해지거나 치워버리거나 다른 계좌로 유배 보내버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뭐 부족한 부분이나 피드백 같은 경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